112, 224, 248. 수학 공부 기초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구구단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1500년 전, 그러니까 백제 시대에 쓰이던 구구단표가 발견됐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기다란 나무판에 붓글씨로 적혀있는 구구단표가 발견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구구단표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제 시대 구구단표가 맞느냐 아니냐로 설왕설래가 좀 이어졌죠. 결국은 백제 시대에 쓰이던 구구단표가 맞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이 백제 시대 구구단 얘기 좀 나눠보죠. 한국목관학회 이사이자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관장이세요. 이병호 관장 연결을 해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백제 구구단표를 판독한 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네, 이게 좀 사연이 긴데요. 예. 원래는 2011년에 한국문화재재단이라는 곳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2011년이요? 네네. 그럼 5년 전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굴자들이 이게 이제 원래는 보통 목간은 나무에 쓴 글씨, 먹글씨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 이 목간에 대해서 아마 꼬리표가 아닐까, 물건을 붙이고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보낸다라는 꼬리표일 가능성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연히 이제 제가 이 목간의 존재를 알고 올 1월 16일 날 한국 목간학회 정기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이게 구구단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2011년엔 어디서 발견을 한 거죠? 충남 부여에 있는 곳인데요. 우연하게 개인주택을 건설하다가 국비보조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이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택 지을 때 조심조심 짓다 보니까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보신 분도 계시지만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묘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마치 칼 모양처럼 그치 뾰족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복원을 하다 보니까 직각 삼각형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었어요. 직각 삼각형의 나무 목판. 네네. 그런데 9단부터 8단까지 해서 2단까지 하나의 구획선을 약 3cm에서 2.5cm 정도로 구획선을 나누고 99, 81, 89, 72 해서 9단을 쓰고요. 그 아래쪽에 8단, 7단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것은 9단 밑에 8단을 시작할 때 9, 8, 72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생략하고 8단의 경우에는 8, 8, 64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99단의 그 99, 81 옆에 8, 9, 72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 위쪽을 보면 그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8, 9, 72가 있으면 98에 70은 안 쓰는 방식? 네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는 4로 끝난 그런 형식입니다. 저도 그 목판 봤습니다만 그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1, 2, 3이 아니라 한자로 한일, 두이, 석삼 이런 한자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쭉 적어놓은 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숫자들이 누군가 그냥 끄적인 건데 정말 우연히도 구구단과 일치한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네, 이제 그렇진 않고요. 이게 단순히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적인 거냐, 아니면 학습용으로 쓰다가 버린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죠. 네, 사실은 일부러 구획선을 놓고 9단, 8단 쭉 내려 썼는데 모양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간과 달리 이것은 한쪽 손으로 잡고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아래쪽이 좁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 그 구구단표를 보고 다른 한쪽 손에는 붓을 들고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계산기 이용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구단으로 쓴 건지 확실한 거고. 두 번째, 진짜 백제 시대에 쓰인 게 맞을까요? 이제 이거 한 점만 발견됐으면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목간 말고도 그 주변에서 백제 당시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백제 사비 시기의 목간이다라는 걸 확증할 수 있었고 그 인근 지대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목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간 중에는 618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목간도 나왔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아마 사비시대의 관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계산하면서 쓴 게 아닐까. 네. 저는 이게 이제 백제시대 구구단표가 확실하다라는 이 최근의 결과를 보고 가장 기뻤던 건 사실은 그동안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다가 구구단을 전파해 준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이거 이제 뒤집은 거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최근 2000년대 초반에 예.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일본의 도성 왕경 유적을 발굴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구구단표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구구여 81 같을 여자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같을 여자는 구구는 81과 같이 이퀄 등호를 표현하는 한자식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아주 오래된 문헌에도 바로 구구여 81처럼 뭐뭐는에 해당하는 것을 같을 여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8세기대의 일본의 구구단 목가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에 갔을 가능성, 직접 전래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7세기 백제 유적에서 그것도 왕경의 관청으로 생각되는 일대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그게 확인됨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잘 가진다고 됐어요. 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할 얘기가 쑥 들어갔네요. 그나저나 갑자기 든 질문인데 세계적으로는 구구단이 언제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서아시아에서 발생했다는 설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문헌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이미 구구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광개토왕 능비에 보면요.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를 기록할 때 역사 기록에 보면 18살에 등극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개토왕 능비에는 이구등조라고 해서 이구 18에 해당하는 것을 이구등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미 이때도 고구려 때도 구구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 잘하잖아요.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되네요. 무엇보다도 일제시대가 돼서야 우리가 비로소 구구단을 일본 덕분에 알게 됐다라는 그 오명 벗을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예.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신라의 경우에는 국학이라는 그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곳에서 산학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산수. 그 당시에는 구장산술이라고 해서 오늘날 2차 방정식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제로 하급 관인들이나 관료들이 풀게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수학에 대한 견해들이나 식견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물들 많이 좀 분석해 주시고요. 발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목관학회 이사이자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관장이세요. 이병호 관장이었습니다.